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주 1교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바로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얘기는 클래스 및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 보면 오브젝티브 C만의 문법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익혀가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보게 될 문서를 잠깐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클래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 대한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객체가 무엇이냐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객체는 뭐 여기서 뭐 인간이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상의 총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표현하고 하는 모든 명사적인 표현들, 우리가 주체적인 표현들은 다 객체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왜 객체의 개념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잠깐 우리가 문서를 하나를 만들면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를 놓고 봅시다. 언어. 사람의 언어를 놓고 봤을 때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빼고요. 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참고로 여기서 나는이라고 불리는 거는 우리가 주어, 공부를 목적어죠. 목적어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 즉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동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게요. 공부라는 부분까지 그냥 포함해서. 자, 그러면 우리 언어들은요, 주어와 목적, 뭐 어떤 목적에 대한 일을 하는 동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약간 문법 같아요. 꼭 외국어 문법 같은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사람의 언어라고 하면 컴퓨터 언어를 보자고요. 컴퓨터의 언어라고 할게요. 예. 자, 그럼 얘를 한번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먼저 공부를 한다라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스터디라고 불리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메인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 이런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뭐합니까? 내 지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관련된 자료형. 그래서 어떻게? 나라고 불리는 부분이 지식에 관련 자료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날리지라고 불리는 부분을 하고, 그럼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메서드가 만약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 어쨌든 자,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합시다. 그냥 노라고 합시다. 그냥 기니까 노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 노를 증가를 시켜 지식이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컴퓨터 언어는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일반 언어의 요소별 분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재조립을 하죠. 맞나요? 자, 글씨 좀 작나요? 자, 글씨 좀 키울까요? 자, 일반 언어를 요소별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사라는 부분, 즉 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 바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 명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자료형이 됩니다. 그다음 동사에 관련된 부분은 뭐가 됩니까? 메서드가 되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존 언어는 어떻게? 분리가 각각의 요소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뭐 만들 때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공부한다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노라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엔 뭐랍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뭐 이 자료형 자체가 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라면은 만약에 부조체의 자, 그냥 막 의사 코드로 막 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날리지가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미가 아니라 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터디에 대한 내부 자체가 바뀔 뿐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에 관련된 구조식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즉 따로 동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추가 삭제 있잖아. 우리 추가나 데이터나 자료의 추가 삭제 시 어떻게 됩니까? 막 요소들이 막 어떻게 증가를 하죠. 많이 증가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소들이 증가만 합니까? 아니죠.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으면서록 가독성 자체도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뭐 C++이니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 언어 있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는요, 여러분들한테 골리려고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언어를 만들면 왜 만들까요? 점점 쉬우라고 만드는 거라고요. 쉬우면서 점점 강력한 기능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학점 깎아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A학점 나올 거 C학점 만들게 나온 언어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만들자는 거죠, 언어 자체를. 자, 그러면서 어떤 식이냐? 그리고 객체 지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객체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이에요. 지칭하는 대상입니다. 이 지칭하는 대상, 예를 들어 나, 아니면은 여러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글쎄 요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 때 아이유 이런 것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면은 뭐 합니까? 실제로 어떤 대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대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상은 주어와 동사 자체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뭡니까? 언어를 할 때 분해를 하고 재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언어 자체를 봤을 때는 물론 요소를 찾아봐야겠죠. 요소를 찾지만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자료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가 보시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처럼 나라는 것 안에는 뭡니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것 당연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잠도 자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행동까지 같이 들어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다 놓쳐. 바로 객체 지향도 그렇게 우리가 사람 언어 표현하듯이 어떻게 자료형과 그 다음 메서드가 한꺼번에 포함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라고 불리는 자료형으로, 보통 클래스라고 불리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자, 클래스라는 형식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면은 먼저 int에 자료들, 뭐 예를 들어 눈, 코, 입, 지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보이드에 뭐 예를 들어서 액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든 자료형 자체, 어쨌든 간에 얘는 기존 자료형은 좀 다르죠. 기존 자료형은 요것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있는 거는 구조체죠. 근데 거기에 행동, 메서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에 관련된, 여기다가 하나 적는다고 가져갈게요. 자, 사람이라고 불리는 자료형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입장에서 좀 유명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라 불리는 자료형 중에서 그래, 김수현 혹은 수지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뭐예요? 노래를 부른다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김수현이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형식으로 자료형 중에 액션 자료, 액션 메서드들, 즉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수지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봐봐요. 이 표현이랑 뭡니까? 내가 일반적인 언어식의 표현으로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중간 수식을 이루는 조사를 빼놓고는 뭐합니까? 거의 유사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김수현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국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객체지향은요,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말하는 표현처럼 언어 자체도 발전해가는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정의한 객체지향의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C나 C++ 책, 혹은 자바 책, 혹은 C# 책들을 보면은
예, 다들 붕어와 붕어빵 툴, 아니면 현대와 아반떼, 뭐 엑셀, 뭐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산타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것저것 만드는데, 글쎄 그분들하고 저랑은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저는 객체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러한 부분을 직접 문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자, 근데 기존에 있는 C 언어를 배우신 분들, C++를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어떻게 C++ 방식과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오브젝티브 C에서 만드는 클래스 방식의 차이점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자 여러분들한테 자 보면은요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열고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자 한번 여기 클래스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제가 객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클래스는 결국은 뭐냐? 변수와 함수가 같이 붙어있는 자료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서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바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참고로 어떻게 1번 정의부를 만들고요. 2번 뭡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3번 뭡니까? 바로 사용부가 들어가겠죠. 바로 이 부분이 사용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코드를 열겠습니다. 자, 전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닫겠습니다. 자, 새로 한번 열을까요? 자, 파일에 New 프로젝트. 자, 이번에 만들 거는 자, week2에 클래스 자, 잠깐만요. 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볼까요? 제가 좀 약간 통일 안 시켜가지고 week1 클래스죠? 오케이. 자, 그래서 week2 2주차의 클래스 1번째의 1번 예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원래는 클래스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의부와 그 다음에 구현 부분을 따로따로 소스코드로 쪼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차라리 다음 시간 정도쯤에 보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이 소스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갑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듭시다. 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액기오의 클래스 이겁니까? 아니죠. 바로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단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봅니까? 문서 잠깐 볼까요? 자, 갑자기 액기 인터페이스. 자, 저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C나 C++이나 자바는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래스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보통 안 쓸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보통 부모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자, 이건 C++식이고요. 만약에 자바식이라면은 클래스의 클래스명, 그 다음에 익스텐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과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텐즈인가? 임플리먼트인가? 아마 그런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액교 인터페이스에.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만듭시다. 자, my class 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액교 인터,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세미콜론 안 붙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넣을 때 우리가 블록을 넣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멤버 변수들이 온다. 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바로 멤버 메서드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명사 혹은 주어의 역할이겠죠. 여기는 동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존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치든 잡아든. 근데 그게 어떻게 자료형 부분과 메서드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메서드 모양 봅시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메서드 모양 한번 갑시다. 자, 우선은 자료 먼저 넣읍시다. 자료는 int에 m_num1, 그 다음에 int에 m_num2라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메서드를 넣을 건데, 자,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나는 어떻게 두 개의 값을 다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나 C++이나 혹은, 아니 C나 혹은 자바나 뭐 이런 거에 배웠을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void에 set data.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int에 x와 int에 y.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만들죠. 자, 이거는 어떤 식의 C 언어식입니다. C나 혹은 C++식이죠. 자,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void. 좀 가로 바뀐 거예요. 뭐,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et data. 여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세미콜론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int에 x.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콤마 찍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서드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int에 y.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모양이 사뭇 다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인지 한 개당 메서드 명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인자 두 개고요. 메서드 명이 두 개가 있는 형식이죠.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좋겠어요. 왜? 얘네들은 뭡니까? 자기네 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대로 있겠지만은 우리는 고민해야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약형이라는 거. 축약형을 한번 봅시다. 축약형. 어떻게? 첫 번째 메서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메서드 이름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는 메서드명이 뭐예요? setData와 endData죠. 자, 그럼 궁금한 거 있습니다. setData는 내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endData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메서드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단 구분 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메서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후 메서드 이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비슷한 메서드를 하나 만듭시다. 이거에는. setting data. 아니다. set dat라고 할게요. set underbar data. 이렇게 할게요. 자, 됐습니까? 첫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값을 넣겠죠. 근데 두 번째 이름 넣을 때 end data 있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가 있죠. 여기 set data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합니까?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좀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많이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은 뭐냐? 참고로 정의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메서드의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메서드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클래스의 기술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또 하나 또 써줘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implementation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 해당 클래스 이름. 지금 어떤 클래스입니까? 지금 우린 my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메서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여기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한다? 이제 직접 구현을 넣어주면 되겠죠. 구현 들어갑시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들어간 것들을 없애주고 구현 들어가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우리 여기 자료에 뭐가 있죠? m_num1, num2, 오케이. m_num1은 x값, m_num2는 y값.
자, 이렇게 만든 것을 그대로 여기 밑에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값은 세팅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왕 만드는 거 하나 만듭시다. 하나 더. 하나 더. 인트? 아니요. void로 하겠습니다. void로 우리가 이름을 뭐 할까? 쇼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값을 정보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합니까? 얘는 인자가 필요일까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구현 들어가야겠죠. 구현 들어갑니다. 자, 이왕 하는 거 ns 엠문더 넘원과 엠문더 넘2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기본 준비 O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맞나요? 자,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C++이나 자바에서 봤던 것보다 확실히 어렵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용을 할 때쯤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자, 이런 게 좀 켜졌네요. 자, 여기서 이것도 없애고. 자, 우리는 지금 뭘 만들었어? 마이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형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자, 이제 활용 부분이 남았습니다. 활용 부분.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마이클래스형 변수 2.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려고 보니까 에러죠? 왜 에러냐?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오브젝티브 C에서요. 오브젝티브 C에서 클래스는 직접 접근, 즉 변수화가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접 접근, 뭐 포인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포인터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에러가 워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합니까? 해당되는 자료에다가 이제 이 자료에다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공간을 만들고 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얼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공간을 만든 거를 어떻게 거기는 주소를 누가 해당되는 포인트 변수가 맞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뭡니까? 프리라고 불리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합니다. 자, 얘는 크기를 얘는 얼록을 쓰는 것이 아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는 엠얼록을 썼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얼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모양이 좀 달라요. 자, my 클래스 크기만큼 얼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이루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합니까? my 클래스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했고요. 그 다음 초기화를 했고요. 그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여기다 그 초기화된 곳에다가 내가 값을 넣고요. 그 값을 출력 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바로 얘가 뭐냐라는 거죠. 자, 지금 바로 있는 건 이 부분을 우리는 통칭 뭐라고 그러냐면요. 메시지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결국 멤버 함수들의 호출에 대한 얘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 클래스라고 불리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긴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 보면, 지금 마이 클래스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 클래스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딱 기본적인 기능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여기서 내가 뭡니까? 저장하고 공간을 만들고 쓰고 할 때쯤에는 어떻게? 바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NS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기능을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기능에 대한 걸 받아서 얘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여기 부분 먼저 고쳐봐봐요. 여기를 고쳐주세요. 그냥 마이 클래스 말고 이것도 관용적으로 하나 써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는 바로 여기는 NS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이 문구까지 같이 쓰십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 상속이란 걸 배울 때 얘기했던데 바로 어떻게 이 NS 오브젝트에 대한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기능을 어떻게 자식이 갖다 쓴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기능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마이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어떻게 포유류라고 불리는 기능을 어떻게 파생 발전시켜서 사람이 나온 것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포유류에 대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NS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곳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얼록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 init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녀석은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입니다. 우리 배운 건 방금 뭐예요? 마이너스 배웠죠? 플러스는 언제 가르쳐 드릴 거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들어갈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예요? 마이 클래스라고 불리는 거는 여기 안에 뭐예요? 얼록, 즉 부모 가지고 있는 얼록이라고 불리는 것. 즉 그 크기만큼 어떻게 공간을 만듭니다. 함수로 호출했죠. 그 다음에 거기 초기화를 이뤘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일반 C++식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미라고 불리는 거에서 있는 얼록이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썼고요. 미라고 불리는 것에 있는 멤버 init이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된 표현들을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한 줄에 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표현 지금 결국 뭐냐? 멤버 함수 출이다. 그럼 우리 멤버 함수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습니까? set data.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럼 또 출력할 수 있겠네? 위에. 뭐가 있죠? 우리가 show data. 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됩니까? 얘는 1, 2, 3과 4, 5, 6을 출력하겠네요. 맞나? 자, 확인합시다. 죄송해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메시지 표현식이구나. 그럼 이것도 메서드네요. 메서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누가? NS 오브젝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통 관용적으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클래스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료용을 쓰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얼록, 그 다음에 init,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주소를 얘가 받는 거죠.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내가 정의된 메소드들을 다음처럼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또 하나 한번 가볼까? 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자, 미라고 불리는 거에서 아까 우리가 메소드 하나 또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바로 얘죠. set data가 아니라 set data죠. 자, 여기서는 333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럼 나 이거 지우면 안 될까요? 자, 정의된 거를 이렇게 지워주면 이게 작동이 되느냐? 하면 원래는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와요? 중간에 돌리다가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는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클래스를 쓰고 클래스를 뭐예요? 준비하고 생성하고 써먹음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얼록 하면 풀이해야 되죠. 맞죠? 똑같습니다. 얼록을 했기 때문에 얼록, 즉 뭐예요? 사용자가 직접 할당해라고 불리는 명령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메모를 해제라라고 명령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MEA release라고 불리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거는 지금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 ARC라고 불리는 거를 체크를 껐으니까 지금 되는 겁니다. 그거 키면은요, 여기서 에러납니다. 자, ARC라고 불리는 거는 메모리 할당을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원래 오토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불리는 단어 뜻인데, 그거는 좀 뒤에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ARC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키면은 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공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끄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메모리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자동으로 메모리 관리할 때쯤에 중간중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최적화된 메모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수동으로 하자고요. 약간 구닥다리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쓰게 되면 릴리즈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구조체나 이런 거에서 얘는 지금 포인터라며요. 포인터로 받았다며요. 포인터로 어떤 구조체나 이런 것들에서 자령해서 포인터로 만약에 포인터 변수를 받았을 때 걔가 어떻게 아까 말한 구조체든 클래스는 그 안에 멤버 접근은 어떻게 한다? 에러 연산자를 쓴다. 오, 근데 지금 보세요. 재밌죠? 뭐가 빨간 줄 그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건 문법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X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주고 안 샀다는 점이 옛날 버전을 사서 냈느냐 이런 부분이 에러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야 정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안에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초반에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접근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접근 권한이 이제 기본적인 권한을 주는데 그 기본 권한은 뭐냐? 프로텍티드 권한입니다. 진짜? 여기 보세요. 자, 인스턴스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베리어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즉 m_number1이 뭐다? 프로텍티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접근 권한을 나는 강제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근 권한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고 불리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라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퍼블릭은 뭡니까? 퍼블릭은 실제로 공용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외부에서 쓸 수 없어요. 즉, 이 안에서, 이건 클래스잖아요. 클래스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갖다 쓰는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클래스를 완전히 떠나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 내에서는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퍼블릭은 뭐다? 이거는 그냥 외부든 내부든 여기다 적어야지. 외부, 내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프라이빗은 뭐냐? 외부에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텐데 어떻게 상속된 클래스는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온집. 현재 클래스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고 뭐고 어떻게 내 성질을 남한테 안 주는 거죠. 얘는 남한테 주는 겁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 그럼 그냥 쓴다? 아니죠. 요때 이제 그러면 권한 주는 방법. 자, 액교에 어떻게 바로 여기에 퍼블릭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에러 안 나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한 주는 얘는 언제까지? 다음 권한이 나올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아하, 다음 권한이 지금은 퍼블릭이니까 그 이상 권한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num2도 한번 해볼까요? num2 331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3312 값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권한 바꿉시다. 권한. 이번에 아까 프로젝트 봤으니까요. 이번에 위쪽에 있는 권한을 바꿀 거예요. 뭘로? 액교에 프라이베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된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에러 나죠. 왜? 얘 때문에 에러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어떻게? 여기까지는 퍼블릭이니까 관계없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권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권한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왜 접근 권한을 이렇게 주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에 대한 얘기들, 그냥 캡슐화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메서드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값을 넣는 부분들을 그러면은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getFooter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찾아가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